네, 의료 공백 4주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에 대해서 환자와 간호사들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태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찰이 전공의 사직 사태 관련해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졸소환해서 조사했죠. 네, 어제까지 엿새 동안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모두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고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압수수색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이뤄진 겁니다. 이제 어제 조사를 받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간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시간에서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인 회의 자료,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전공의 사직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일은 박명화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모레엔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다시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주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내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협의 전현직 집행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에 맞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제 경찰 출석에 앞서 있었던 김태구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지 교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포갑적인 강압수사,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등 거센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현재 정부의 폭압적인 이런 강압 수사 또 전공인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고는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센 어조의 비판, 이런 분위기는 수사 상황에서도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경한 수사 기조 속에서 이면택 회장 측이 소환조사 조율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고 했던데 아까 1시간 만에 돌아갔다는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 회장은 어제 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아바타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환 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임 회장 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임 회장 변호사와 담당 경찰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먼저 임 회장 변호사는 기존 일정 때문에 경찰이 요구한 12일 출석이 어렵다며 13일의 출석을 희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일일이 조율하고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재차 13일에 출석을 희망한다고 요구하자 이는 조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조율한다는 지침이 없다며 통지한 것이라고 묻박아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소환조사 일정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의도라며 짜맞춰진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경찰은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날로 소환 일자를 맞추려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서로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의협뿐만 아니라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그리고 의협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좀 내고 있죠? 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 실명과 소속이 담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민단체가 관련 사안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제 관련 문건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특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관련 문건이 조작됐다며 고발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문건이 의협에서 작성됐는지 그 진위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공용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 이른바 지침글을 작성한 서울 소재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한 차례 마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침글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5명, 집행부 5명이 조율 소환됐고 블랙리스트 조사 부분도 시작이 됐다까지 들어봤는데, 자, 윤 기자, 정부와 경찰의 강경한 기조 속에 의료계의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분위기를 보면요. 네, 의료계도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정부의 거듭된 복귀 호소와 경고 속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레까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이 없다면 오는 18일에 전원 사직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한치 양보도 없다라는 말이 이 대치 국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환자들일 것 같아요. 네, YTN 취재진은 그간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 일손이 사라진 것 때문에 달라진 변화를 체감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진료 주기가 늘어나고 검사 방식이 바뀌는 등 기존과는 뚜렷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홈은 좀 길게 잡아줬더라고요. 6개월. 원래 한 3개월에서 4개월치는 받았었는데 6개월치 주시더라고요.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어떤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다른 쪽의 검사로 대체해서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암, 중증 환자들의 경우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정에 따른 수술 등 일정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술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의대생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정작 결론적으로 피해는 지금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네, 여기에 들어있네요.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픈 국민이 피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부도 듣고 있겠죠? 정부도 일단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0여 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응급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맡게 될 의사 업무를 교육하는 절차는 여전히 각 병원 재량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은 혹여 의료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 없이 갑자기 의사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건 간호사에게도 위험한 거고 환자에게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되려 깊어져가는 의료 공백 사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해소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늠하기 어렵다는 막막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